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헬마드입니다. 벌크업을 할 때 충분한 영양 섭취와 점진적 과부하, 많은 양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건 대부분 다들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이 벌크업에 있어서 부위마다 몇 종목을 해야 하고 몇 세트를 해야 최적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뤄진 게 별로 없죠. 오늘은 최적의 종목과 세트 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근성장, 벌크업을 이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1년 세계적인 바이오테크놀로지 아카이브인 내셔널 라이브러리 오브 메디슨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근육의 성장 속도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A그룹에게는 일주일에 3번 단 한 가지 운동만 반복 수행하도록 하고 B그룹에게는 일주일에 3번 각 다른 3가지의 운동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A그룹은 일주일간 오직 벤치프레스만 30세트 수행, B그룹은 벤치프레스와 케이블 플라이, 딥스를 일주일간 각 10세트씩 수행하도록 했죠. 총 운동량과 볼륨을 동일하게 맞춘 겁니다. 9주 후 초음파를 통해 근육의 부피를 측정한 결과 한 운동만 반복적으로 수행한 A그룹에서는 대흉근과 삼두근 이 두 가지에서만 성장을 보였고 나머지 측정 지표였던 10가지 근육에서는 더딘 성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종목을 바꿔가며 수행한 B그룹의 경우 측정 지표인 12가지 근육 모두에서 상당한 양의 근성장을 보였습니다. 물론 종목이 다양해지니 성장하는 근육도 다양해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총 근육의 성장량이 A그룹보다 B그룹에서 상당량 높았다는 거죠. 동일한 운동 볼륨에서요. 이 같은 내용은 유사한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운동 종류의 변화에 따른 대퇴사두근의 근육 성장을 분석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운동 종류를 다양하게 가져간 그룹 대비 하나의 운동 종목으로만 12주간 운동한 그룹은 대퇴사두 중 일부만 효과적으로 성장하다가 하얀 곡선을 그려서 점차 얻어지는 근육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은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종목을 조지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종목으로 털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성장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벤치프레스를 10세트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근육의 성장은 세트당 10부터 1까지 즉 총 합인 55만큼 증가한다고 하면 운동 종류를 다양화해서 벤치프레스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딥스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각 종목별로 20씩 근육의 성장 효과를 얻어 총 60의 근육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벌크업과 근육량 증가가 목표이면서 같은 시간 안에 일정 세트 수를 수행해야 한다면 단일 운동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 운동을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것이 균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동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운동할 시간이 많아서 한 종목당 8세트 10세트 잡고 여러 종목을 다 조지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세트 수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140개의 연구를 분석한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의 메타 논문에서는 헬스 경력자와 초보자 둘 모두에게서 최대의 근성장을 이끌어낸 것이 종목당 4에서 5세트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5세트부터 근성장률이 감소하였고 훈련된 사람의 경우 5세트에서 약간 감소하면서 6세트를 했을 때 5세트까지 수행했을 때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이 메타 연구를 보다가 흥미로웠던 점은 헬스 초보자들은 주에 3번 운동하고 한 번 운동을 할 때 원RM의 60% 근방에서 진행했을 때 근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웨이트 트레이닝이 충분히 숙달된 사람에게서는 해당 부위를 주에 2번 털어주고 원RM의 80% 근방에서 운동했을 때 근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즉 최대 벌크업을 위해서는 해당 부위를 털어줄 때 원RM의 60%에서 80%로 설정해서 부위별로 최소 2가지에서 최대 4가지 종목을 4세트씩 수행하면 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운동 강도와 종목수 기준으로 주당 20세트에서 25세트가량을 수행해주면 최적의 근성장 효율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운동 방법 말고도 벌크업을 극대화시키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혈액 내 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쓰이는 산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회복에 필요한 영양물질의 전달 속도와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육의 복구 및 초과 회복의 속도도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식품이 마늘, 파, 생강 등이 있고 이 혈류 증대 효과가 분명하면서도 섭취가 간편해서 많은 헬스인들이 최근 보조제로 섭취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정말 아르기닌이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추천드릴 만한 성분인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동물을 이용해서 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내장에서 확인되는 아르기닌 농도가 높을수록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사용 효율이 증가한 것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 논문에서는 L-아르기닌을 적당량 섭취했을 때 체력 증가, 근육의 회복 개선, 근육 피로 지연 등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운동 퍼포먼스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은 흡수율 및 체내 이용률이 낮아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내장층을 첫 번째 통과하는 순간 38%가 소멸해서 실제 신체에서 이용되는 양은 0.34%에 불과합니다. 정말 낮죠? 따라서 비타민이든 아르기닌이든 모든 보조제를 섭취할 땐 생체 활용률, 즉 생물가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성분이 시트룰린입니다.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을 따로 복용했을 때보다 함께 섭취했을 때 혈류 수준이 더욱 크게 향상돼서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아르기닌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아르기닌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반을 시트룰린으로 채우면 그 섭취 효율이 2배나 증가했죠. 저도 운동 전에 부스터용으로 한 폭씩 섭취해주고 있는
있는 제품 피토틱스 시트루 아르기닌은 아르기닌과 시트루 성분이 합쳐진 제품으로 국내산 100% 아르기닌이 5000mg이나 들어있는 고함량 제품입니다. 아르기닌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으로는 장어와 굴이 있지만 평소에 자주 먹기 힘들 뿐더러 그 함량도 매우 적죠. 이 제품은 안에 피로 회복을 위한 비타민C와 타우린, 단백질 8g, 시트루 성분까지 합쳐서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입니다. 운동 전 부스터로 먹었을 때 특히 퍼포먼스와 피로 절감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 시트루 아르기닌과 헬마드 채널 간의 단독 콜라보 행사도 진행됩니다. 11월 28일부터 29일 화요일 자정까지 2일간 진행되고요. 5개를 사면 3개를 더 드리는 5+3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운동 전 부스터가 필요하시거나 요즘 운동이 잘 안되고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란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